시원한 웃음으로 채운 술잔. 오늘도 지역의 예술인을 모시고 그들의 삶과 고민과 활동을 꺼내어 들어보는 예술포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술포차의 CEO 진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우왕입니다.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포장마차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요.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포장마차에 모여서 예술인으로서 어떤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과 동료는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조금 편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밝은 달빛이 내린 밤 예술포차를 찾아준 오늘의 초대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경남 창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장건율이라고 하고요. 이제 페인팅이랑 사진 그리고 이제 그 마켓 행사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다양하시네요, 작가님. 네. 조금 더 보시는 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네. 활동하시는 걸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미술 작품 활동인데요. 이제 제 작업의 키워드를 크게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이제 기록, 네, 그리고 이제 삶, 그리고 이제 조화 이렇게 3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 삶, 조화. 네. 작품에 표현하는 주제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기록? 일단 우선은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주로 그리는 것들이 꽃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그 꽃을 그릴 때 어떤 뭐 바깥에 있는 실제 그런 민들레라던가 이제 우리가 항상 보는 그런 꽃을 그대로 뭐 묘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이제 기억 그런 좀 경험 이런 것들을 제 마음속에서 이제 조금 상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꽃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기록의 형태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이제 삶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가 좀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나 그런 기억들을 꽃으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제 삶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꽃을 캔버스에 옮길 때 이제 그때 이제 화면 안을 가장 이제 제가 느꼈을 때 조화롭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그림을 그려내는 게 제 작업이기 때문에 3가지 키워드를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어떤 꽃을 매개로 해서 나의 어떤 기억과 삶을 기록해내고 네. 그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이 그림 안에 잘 섞여 있는 게 조화롭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 코로나가 아니라면 실제로 포장마차에 앉아서 이제 한 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네. 코로나 이후로 일상이 많이 변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어떤 일상을 보내시고 계신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제가 원래 술을 못 마시기 때문에 포장마차는 이게 처음 하거든요. 처음 계신 네네네. 그래서 약간 포장마차를 오면은 이런 기분일까라는 좀 네.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제 원래 제가 주로 하는 활동이 이제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 운영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텐 제가 이제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들이 삶에 대해 그런 경험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뭔가 여행이라던가 좀 많은 활동들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제 작업도 많이 이제 변화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바깥에 많이 못 나가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도 적고 비교적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또 그만큼 좀 제 그림을 그릴 때 좀 많이 조금 어두운 색이 나오기도 한다던가 이제 좀 그렇게 그림의 변화가 되게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제가 외부적으로 활동하는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반경이라던가 행사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수익이라든지 삶의 좀 어려움도 조금은 있죠. 네. 가장 코로나로 큰 피해라고 할까요?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여기 여자동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벚꽃 축제를 거의 진행을 하지 못했고, 그 작가님한테 문득 드는 궁금증이 꽃을 매개로 표현하시는데 아까
그 색을 좀 다르게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작품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기록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우선은 제가 원래 그림을 그릴 때 되게 뭔가 항상 좀 성격이 네. 되게 밝습니다. 되게 원래 좀 성격이 밝은 편이고 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사실 뭐 진짜 뭐 붙어 있지 않을 정도로 되도록이면은 나가는 편이고 등산이라던가 그렇게 좀 자연을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했었던 작품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되게 색상이 다채롭고 또 형태도 되게 방방 뛰고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화려했었어요. 근데 제가 2020년 들어서 한 2, 3월 때부터 뭔가 계속 실내에만 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좀 제 속에서 이제 바깥에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끌어낸다기보다는 실내에서 뭔가 계속 끌어내다 보니까 좀 작업도 조금 좀 더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색도 되게 확실히 전보다는 조금 많이 채도라고 할까요? 채도가 좀 다운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색을 블루라는 색을 얘기할 때 거기에 내포된 의미가 우울함이 네네네. 코로나 블루로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변화, 예술인들에게 좀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걸 어떤 아카이빙의 방식이든 전시의 방식이든 함께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네. 지금 가장 최근의 일상을 듣다 보니까 장건우 작가님의 가장 시작점이 궁금한데요. 예술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예술 활동이라는 게 뭔가 이 활동의 시작을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림을 뭔가 그걸 예술 활동을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사실 뭐 원래는 그림을 그리는 걸 학생 때부터 뭐 중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때는 막연하게 그냥 그림 그리고 싶다 이 정도만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뭐 좀 집안 형편 때문에 뭔가 미대에 진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친구들이랑 똑같이 공부하고 이제 대학교 가서 막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근데 그때는 뭔가 미술 학원비가 아무래도 부담도 되고 해서 부모님께 별로 이렇게 제 의견을 필요로 한 적은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야자 시간에 그냥 친구 얼굴을 이렇게 막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었거든요. 몰래 이제 그때는 선생님들이 감독을 다니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다른 선생님께 걸려가지고 이제 초상화도 뺏기고 교무실 가서도 혼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보니까 방송에서 이제 장건율 학생 교무실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무실로 갔는데 이제 제가 어제 그렸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저를 부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네가 그렸냐 그래가지고 네 제가 그렸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혹시 너 미술 해볼 생각 없겠니?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때도 뭔가 좀 집안 형편도 그렇고 부담되기 싫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학원 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께서 알겠다 그냥 가봐라 하셨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술 선생님께서 저를 다시 호출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학원비는 내가 이제 대줄 테니까 네가 한번 미술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술을 시작하게 됐어요. 스승 네네네.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미술 학원비를 대주시고 그렇게 미술을 시작하게 돼서 이제 계속 그냥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지금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참 저희가 선생이라는 단어와 스승이라는 단어가 보이는 어감이 좀 많이 다른데 그 작가님께서 작품을 이렇게 쉽지 않게 시작하셨다는 느낌을 받아요. 쭉 해오시면서 좀 가장 큰 기뻤던 순간이랄까요? 보람이 있었던 순간이랄까요? 스승님과의 그 이후의 관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작품 활동을 하면서 기억나는 가장 보람이 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일단은 어쨌든 작품 활동이라는 게 그냥
가지고 제가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보여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를 작품을 가지고 감상자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네. 거잖아요. 소통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뭐 소통은 좀 잘 돼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시피 저도 이제 제 작품을 했었을 때 제 작업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 주시는 관객을 만났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작품에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구매를 해주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사치품일 수도 있거든요. 뭐 사실 작품이 뭐 금액이 어느 정도 하면은 사실 그거 가지고 더 재밌는 걸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작품을 구매해 주신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깊이 공감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은 이제 제 작품을 너무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구매해 주시는 거니까 그때 사실 정말 보람 있죠. 네. 보람되시는 순간 들어봤는데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결과물이랄까 성과물이랄까 네. 작품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좀 많이 치중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일반 관객들이 보지 못하는 작가님께서 작품을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거나 좀 고민이 되시는 지점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힘든 부분은 사실 활동이라던가 이제 뭐 그런 데 힘든 부분은 사실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은 제가 그리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 부분인데 가장 힘든 부분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게 잘 안 풀렸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어느 정도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게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작업실 내에서 이제 스스로가 가장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슬럼프는 다 누구한테나 찾아오기 마련인데 네네, 맞습니다. 술도 안 드시잖아요. 네네. 포장마차도 처음 오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위로를 하시고 어떻게 회복을 하시나요? 제가 그게 처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되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별로 뭔가 뭐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어떤 스트레스라고 하면 좀 작품 활동하면서 이제 안 풀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럴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곤 하는데 그때 푸는 방법이 있다면은 저는 산책을 하거나 제가 또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또 그림 그리는 거랑 다르게 또 사진은 또 이제 현실에서 뭔가를 좀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 찍으면서 또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소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준비되지 않았던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네네. 그 지금 작가님께서 창원에서 공간들을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동료분들과 네네. 그 창원대 인근에 있는 로그 캠프도 운영하시고 계시고 온라인 구견샵도 네네. 지금 운영하시고 계신데 네. 그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창작과는 별도의 또 다른 작가님의 뭐 창작이라면 창작이건 삶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걸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로그 캠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로그 캠프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되게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게임 디아블로에 나오는 첫 번째 마을 이름이 로그 캠프인데 이제 그게 친구들이랑 그때 한번 앉아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준우라는 친구랑 상환이라는 친구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원래 창원에 이제 대한공간 마루라고 경남 도립미술관 맞은편에 대한공간 마루라고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한공간 마루가 2017년도에 이제 없어진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고 친구들이랑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한공간 마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창원에서는 되게 그 상징적인 공간이었거든요. 또 대한공간 중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대한공간이 많긴 하지만 어떻게 시기적으로 따지면 1세대 대한공간이랑 마찬가지인데 그 창원에 있다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대한공간 마루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창원이 그래도 문화예술특별시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 대한공간이 없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서
그럴 거면 우리가 막 이거를 조금 정신을 이어받자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게 없어지진 않게 우리가 이걸 명맥을 좀 이어나가자 라고 해서 그때 세 명이서 그냥 우리 지금 모은 돈 얼마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 한 개 찾아가지고 같이 대한공간을 만들자 해서 대한공간 로고 캠프를 만들었고 그 로고 캠프라고 지은 이유가 그때 다 같이 했던 게임이 디아블로였거든요. 네, 되게 옛날 게임이긴 하지만 또 레트로를 좋아해가지고 다시 좀 CD를 사가지고 친구들이랑 디아블로 하고 있었는데 그 게임 캐릭터가 딱 생성되면은 처음에 머무는 공간이 로고 캠프잖아요. 근데 그 마을 바깥을 나가자마자 이제 블러드모어라고 이제 악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몬스터들이 있는 곳인데 적어도 이제 우리 대한공원 로고 캠프는 예술가들이 이 창원 지역의 이제 예술가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뭔가 여기에서 뭐 물약도 사고 이런 것처럼 채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금 시작점이 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대한공간 로고 캠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로고 캠프가 딱 그 용어만큼 역할을 지금 차원에서 잘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차원은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한 공간으로서 문화 공간으로서 전시도 하고 행사도 진행하고 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작년까지는 그 대한공간 로고 캠프 운영을 친구들이랑 하고 올해부터는 저는 좀 작품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제 또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누이 북앤샵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름 딱 들으시자마자 아시다시피 오누이 저희 누나랑 저랑 같이 운영하는 북앤샵인데 책이랑 또 이제 다른 것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간 같은 경우에도 창원에 책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또 누나가 퇴사를 하고 나서 책방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좀 로고 캠프를 운영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저도 이제 뭔가 그런 조금 사진을 좋아하니까 필름 카메라라든지 좀 사진용품도 판매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또 책도 어떻게 보면은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해서 누나랑 같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창원이란 지역에 대한 얘기로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예술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뭐 공간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창원에서 경남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네.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무래도 그 로고 캠프를 이제 운영을 했었던 이유처럼 일단은 전시 공간이 아무래도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경남에서 창원은 그래도 조금 큰 도시인데 저도 경남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이제 남해 그 작은 미술관에서도 전시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거제에서도 전시를 했었고 뭐 통영에서도 했었고 이렇게 경남에서 다 전시를 했는데 근데 그게 뭔가 젊은 작가들이 조금 편하게 자기 작품을 풀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창원에 경남에 그런 미술 작품을 전시를 할 수 있는 편하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근데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긍정적이시네요. 네네네. 아주 긍정적이시네요. 네,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예술 포차를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장건율 작가님에게 경남이란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저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경남은 일단 제가 태어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이제 활동을 할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뭐 고향이자 앞으로 계속 살아갈 곳이고 또 이제 뭔가 제가 꿈이 있다면 저는 경남 도립미술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도림미술관에는 정기적으로 이제 경남 지역에 경남의 작가 회고전을 하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돼서 제가 계속 작품 활동을 이어나간 다음에 이제 좀 많은 작업도 쌓이고 이제 좀 인정받는 작가가 되면은 경남 도림미술관에서 그런 경남의 작가 회고전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혹시 저희가 이제 섭외에 성공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예술 포차에 초대하고 싶으신 동료분들이나 뭐 아티스트 분이 있으시다면 누가 있으실까요? 동료 너무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다들 뭐 또 아실 수도 있지만 또 그 중에 이제 또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전에 방금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로캠프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두 친구가 있어요. 이제 방상환이랑 이제 박준우 이렇게 두 친구인데 같은 이제 동기입니다. 동기고 지금도 계속 같이 그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환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종이든 작은 종이든 종이 안에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원 안에 계속 이제 패턴을 그래서 가득 채워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고 또 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뭐 공간이라던가 뭐 자연 바깥에 직접 이제 종이랑 붓이랑 들고 나가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시간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붓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친구인데 저는 그 두 친구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작품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꼭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많이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상환 작가님, 네. 박준우 네, 작가님 맞습니다. 세 분 모셔서 다음에 부트캠프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이렇게 좀 들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비하인드 많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의 작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시민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계획이신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당장 내일 이제 11월 14일인가요? 11월 14일 거제도에서 거제 조선소에서 이제 첫 번째 파도라는 전시에 참여를 하고 이제 그 전시가 11월 30일까지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15일 이제 창원대학교 앞에 인사이드 갤러리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첫 번째 개인전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는 되게 어쨌든 첫 번째 개인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중하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전시라서 시간 되시면은 창원대학교 앞에 인사이드 갤러리 한번 와주셔서 여기서 못했던 얘기 좀 더 궁금하셨던 게 있으시면은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작가님께서 함께 해주신 동료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 아니면 세상에 좀 전달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아까 보셨던 저 카메라 보시고 한번 그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달하고 싶은 모두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저는 일단은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건강입니다. 네, 이게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그게 건강해야지 뭐든 제가 원하는 걸 오래 할 수 있고 또 그거를 되게 가장 잘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들 다 이제 건강하시고 이제 코로나19 잘 이겨내셔서 나중에 이제 마스크 벗고 웃으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예술인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안주로 만들고 함께 나누어 보는 예술포차가 오늘 여기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장건준 작가님께서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제도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파도라는 전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인사이드 갤러리에서 열리는 첫 번째 개인전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원대 후문의 로그캠프도 한번 가보시면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네이 부계차이 그렇게 커피가 맛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셔봤는데요. 그래서 꼭 가셔서 책도 보시고 커피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앞광고죠. 네. 이런 거 대놓고 광고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예술인 모시고 이야기로 술잔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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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